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모여 인도태평양 협력체 오커스를 출범시켰고, 미국은 오커스 협력의 일환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발표 때문에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계약한 5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디젤 잠수함 사업을 파기해버렸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50조 원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것이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과 호주에 지속적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프랑스가 드디어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미국과 호주와 손을 떼고 한국에 초대박을 선물하겠다고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주 호주 프랑스 대사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갈등과 관련해서 거듭 호주를 비판하고 프랑스는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테보 주 호주 대사는 8일 AP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내가 아는 여러 사람이 면전에서 18개월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보 대사는 지난달 오커스 발족 후 본국으로 소환됐다가 다음 주 호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호주가 오커스에 참가하면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겨받기로 하고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자 프랑스는 미국과 호주 대사를 부르는 등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테보주 호주 대사는 프랑스 외무부에서 인터뷰하면서 2016년 처음 계약할 때 호주는 핵잠수함을 거절하고 디젤을 선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같은 나라를 내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다른 파트너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고, 이는 적대감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프랑스는 지역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한국을 강조해 거론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이 파격 발표가 한국의 초대박이라 전망되는 것은 놀랍게도 바로 내년에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 프랑스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유럽의 심장, 유럽연합의 의장국은 유럽 국가들이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2022년 1월부터 프랑스가 유럽연합 의장국이 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아무리 의장국을 맡더라도 유럽연합의 국내외 정책에 큰 변화를 줄 수 없지만 독일과 함께 유럽 최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장피에르 테보 대사는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프랑스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즉 프랑스가 내년 초부터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게 되면 호주에 주려 했던 모든 혜택과 특혜를 한국에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됐습니다. 프랑스는 생각보다 엄청난 세계 강국입니다. 한때 세계를 군림했던 프랑스가 이제는 힘이 빠진 세계 5위로 밀려났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프랑스는 루이비통, 샤넬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모두가 프랑스산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와인, 치즈, 우유, 고기, 초콜릿 등도 모두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비앙 워터, 빅 볼펜, 미슐랭 타이어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전부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초부터 프랑스가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무려 16년의 집권 기간을 마치고 떠난 메르켈 독일 총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세계 정당 연정 추진의 난항이 예상되면서 향후 수개월 동안 유럽 내 독일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고 대신 유럽 2인자였던 프랑스의 힘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을 규합해야 하는 미국은 물론 유럽 내 독일의 동맹국들 역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독일의 연정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까스로 연정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독일의 영향력이 메르켈 치하 때보다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메르켈의 인기가 워낙 높았던 탓에 차기 총리는 적어도 초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꼽혔던 메르켈의 위상에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전후 역사상 정당 3곳이 연정 추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연정 구성 과정도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정당이 내세우는 각기 다른 어젠다 우선순위와 이해관계를 서로 절충하는 복잡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무스타파 라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차기 총리는 세 갈래의 다른 길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하는 셈이라며 이는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리더십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는 내년 초부터 한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 한국과 프랑스의 심상치 않은 협력 관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수소, 반도체, 필수 소재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유명희 본부장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당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와 관련 프랑스가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강국으로 알려진 프랑스가 한국과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국제과학협력 사업 중 최대 규모인 국제핵융합실로의 한국인 공학자 30명이 모두 프랑스 남부에 있는 카다라슈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프랑스는 ICT, 자율주행, 해상폭력, 해외 진출, 심지어 감염병 치료 기술과 관련해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역대급 밀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라며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전했고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은 정은경 청장과 강경화 전 장관의 업적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G7과 한국, 유엔 고위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죠. 방역 세계 1등 이라고 외치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요 라고 한국을 치켜 세우며 한국은 월드 챔피언 이라고 외쳤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옛 소련, 카캅스의 조지아, 러시아면 그루지아가 역사 교과서 속 한국 현대사 관련 기술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북한과 민족 간 전쟁을 치른 나라라는 기존의 내용에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국가 중 하나 One of the richest and successful countries 로 바뀐 것입니다. 주 조지아 한국 대사관 트빌리시 분관은 10일 조지아 9학년, 한국의 중학교 3학년 역사 교과서 2종 모두에서 한국 현대사와 관련해 개정된 내용이 반영됐으며 약 4만 6천 명의 학생이 이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고스 출판사 교과서는 상학원 총 367페이지 중 6페이지에 걸쳐 한국 현대사를 상세히 기술했는데요. 특히 남한의 기적 단원에서는 전쟁 직후 남한은 빈곤한 농업국이었으나 시기별 각 정부의 노력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어 1993년 민주정권 창출에 힘입어 더욱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중공업, 화학 및 기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한은 환하게 빛나는 반면 북한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어둠에 묻힌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게시하고 이 위성사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라며 토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디오겐의 출판사 교과서는 6.25 전쟁 이후 남북의 현 상황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보유한 나라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크게 진보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1950에서 60년대 대외 원조 없이 생존하기 힘들었던 나라가 30-40년 만에 다른 빈곤국의 원조를 공여하는 나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기술 발전 측면에서 세계 선도국이며 국내 총생산은 1조 6천억 달러로 한국보다 영토가 170배 큰 러시아와 비견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삼성, LG,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은 모든 국가가 꿈꾸는 기업이라며 이런 한국의 성과와는 다르게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더 폐쇄적이고 잔혹하게 변모해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냉전 시절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는 남한보다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기존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술은 6.25 전쟁과 북한 관련 내용에 줄을 이뤘습니다. 남한과 관련한 내용은 6.25 전쟁으로 피폐해졌으나 이후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정도의 간단한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트빌리시 분관의 변승우 전문가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지아 역사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역사 기술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 과정을 역사 교과서에 담을 수 있도록 조지아 교육부와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빌리시 본관은 한국 현대사와 관련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영문 자료를 확보하고 지자체적으로도 문헌 및 서적을 검토해 주요 내용을 압축 요약해 조지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조지아 교육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을 조지아 발전의 롤모델 국가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편 전문가는 조지아가 한국을 국가 발전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의 교육부가 한국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과서에 대폭 방영한 것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